안녕하세요. 베아타입니다. 오늘은 화면 공유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줌에 있는 화면 공유 기능은 회의실 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화면 공유 기능만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강의를 할 때는 화면 공유 기능을 사용해서 강의를 하게 되잖아요. 화면 공유 기능 사용하기 전에 옆에 그 꺽쇠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고급 공유 옵션이라고 해서 한 번에 한 참가자만 공유를 할지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공유할지 선택할 수 있고 누가 공유를 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줌은 이 한 번에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할 수 있는데 음, 호스트뿐만 아니라 참가자도 듀얼 모니터를 써야지만 이게 그 동시에 공유한 화면이 여러 개가 동시에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명이 공유를 해도 한 개의 화면만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 같이 듀얼 모니터를 쓸 때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번에 한 참가자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로 체크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호스트만 공유할 수 있습니까로 먼저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회의실에 들어와서 너도 나도 화면 공유를 눌러서 화면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화면 공유를 눌러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기본 기능 먼저 알아볼 건데 상단에 보시면 기본, 고급, 파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은 기본 공유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화면 1, 화면 2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모니터 한 개를 쓰게 되면 여기가 그냥 화면이라고 하고 하나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화면을 공유하게 되면 내 컴퓨터 바탕 화면이 공유가 됩니다. 내 컴퓨터 화면이 공유가 되고 그러면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그냥 그 자리에서 공유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 사용법을 공유할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 화면을 공유할 수도 있고 크롬 창을 열어서 이렇게 인터넷을 공유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다양한 내 컴퓨터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공유해서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면 공유 기능의 단점은 뭐냐면 지금 보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작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오픈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이라든지 SNS, PC 버전을 알림 설정을 해둔 경우에 갑자기 막 강의를 하는데 카톡 하면서 여기에 메시지가 보이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바탕화면에 모든 것을 다 모든 앱이나 프로그램을 지워서 하얀 바탕화면으로 해두었는데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윈도우 화면에 여러 가지 앱 어플과 여러 가지 그 파일을 그대로 여기다가 두시거든요. 이제 저장했다가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공유한 화면과 내가 지금 이 내 바탕화면과 굉장히 좀 섞여서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기능 중에 두 번째 여기 화이트보드 기능이 있어요. 화이트보드 공유 기능은 여기에 우리가 오프라인 앱 그 화이트보드처럼 판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주석 기능으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 기능은 다른 게 없이 그냥 주석 기능 사용해서 글씨 쓰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보시면 아이폰, 아이패드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유저는 따로 미러링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걸 사용하시면 공유를 내 화면을 내 핸드폰이나 이 아이패드 태블릿 PC 화면을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컴퓨터와 아이폰, 아이패드와 모바일과 그 같은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어야지만 이 기능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화면들은 뭐냐면 제가 지금 우리가 미리 열어놓은 화면이에요. 미리 열어놓은 화면이나 아니면 내 컴퓨터에 지금 사용 중인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보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실
때, 강의를 하실 때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화면을 미리 열어놓으시면 여기 아랫부분에 나타나요. 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선택을 해서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파워포인트 파일 하나만 공유할 거야. 그러면 여기 미리 열어두고 여기서 선택해서 공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내가 한 개 이상의, 뭐 두 개 이상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공유할 거야.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워포인트를 공유하는데 파워포인트에서 도전 중으로 강의하기 3회차 강의한 요 파워포인트 파일을 공유했어요. 그래서 공유를 했는데 설명하다가 다른 파워포인트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공유를 중지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 다른 그 파워포인트 안에서 이 파워포인트 안에서 다른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게 되면 참가자들한테는 이 파워포인트 파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공유했을 때는 다른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든 동영상을 열든 뭘 열든 보이는데 여기 밑에 있는 그 화면을 공유를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여기에 보이는 요 화면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파일도 이것만 딱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화면이 바뀌게 되면 안 보인다는 거죠. 한글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 제목에 이 파일을 공유했을 때 이 제목이 아닌 다른 한글 파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유 중지를 하고 다시 파일을 바꾼 다음에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화면을 공유할 때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 개 이상의 화면을 공유할 때는 가능하면 그냥 화면을 공유하시는 게 편하고 한두 개의 파일을 공유한다 그러면 밑에 미리 열어놓고 공유하시는 게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화면 공유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밑에 소리 공유와 비디오 클립의 최적화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파워포인트를 공유했는데 또는 화면을 공유해서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는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요. 자, 소리 공유를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또는 영상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클립의 최저가까지 해주셔야 영상이 매끄럽게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또 만약에 내가 화면을 공유했어요. 근데 소리를 내는 것을 소리가 나는 걸 깜빡했어요. 소리 공유하는 걸. 그러면 여기 공유한 상태에서 소리 공유가 가능합니다. 여기 더보기 클릭하시면 여기 중앙에 소리 공유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 공유와 비디오 클립의 최적화 두 개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 이제 풀었다가 다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화면을 공유했다가 다른 화면을 바꾸고 싶어요. 근데 이 바꾸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럴 때 여기 상단에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공유 일시 중지를 누르고 자, 다른 화면으로 바꾼 다음에 자, 이렇게 다시 시작을 눌러주시면 참가자들에게는 이 중간 과정은 패스되고 지금 이 미리 캔버스 화면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공유 기능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